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다 어느 집에나 지나간 시간 동안 뭘 했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꽃 한 송이 피는 것도 햇볕과 바람이 거들고 기도처럼 맺히는 아침 이슬 덕인지 몰라요. 그늘진 마음에 순한 볕을 들이고 조금씩 슬픔의 무게를 덜어낼 수 있는 곳. 여기는 마음자리 챙기는 종이약국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다독이는 책담 방송. 김은숙 시인의 다독다독. 안녕하세요, 여러분. 비가 대단했죠. 요즘 계속 밤마다 비가 대단해서 우리 지역은 별일 없지만 또는 우리 집은 별일 없지만 다른 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굉장히 우려가 되는 그런 날이 많아요. 정말 장마라는 게 일정한 기간 동안 우리를 좀 마음을 좀 우중충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집중호우가 많은 피해 없이 어느 지역에서나 좀 평화를 깨뜨리지 않고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을 갖는데요. 이제 여름철하면 더위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더위를 대표해서 초복, 중복, 말복 이 복날을 이야기하는데 벌써 초복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좀 며칠 복을 이렇게 몇 개를 건너다 보면 이 여름이 또 건너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하면서 여러분 모두 건강한 여름나기 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다독다독 93회입니다. 93회 다독다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단어가 갖는 그 느낌이 있어요. 투명하다는 그 말은 보통 좀 이 사람 참 투명한 사람이야. 또는 뭐 투명하게 회계 처리를 해야 돼. 이 투명이라는 말이 보통 정직이라는 의미를 많이 담고 있거나 많은 것이 맑은 느낌을 갖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새롭게 투명하다는 이 말이 아주 이렇게 서글프게도 쓰여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 작품이 있어요. 오늘 그 작품을 갖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투명한 아이. 그림의 아이 표정도 좀 어떤가요?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이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눠볼 건데 오늘 투명한 아이 함께 나눌 안미란 작가님 옆에 오셨습니다. 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오셨는데요. 제가 작가님 말씀드리고 소개드리고 시청하신 분들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화 작가님들은 뭔가 다르다는 걸 제가 이 안미란 작가님의 소개된 첫 부분을 보고 느꼈답니다. 동화 어린 시절부터 멋대로 공상하기, 마음대로 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이 부분부터가 이래서 동화 작가가 되실 수 있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했고요. 대학에서 철학과 국어 국문학을 공부했고 96년 동쪽나라 아동문학상에 동시 주차금지가 당선되었고 2000년 창비 좋은 어린이책 공모에 동화 씨앗을 지키는 사람들이 당선되었습니다. 이야기를 쓸 때도 기쁘지만 마주 앉아 읽을 때도 행복하다는 걸 알게 되어 어린이들에게 책 읽어주기를 하며 놀곤 합니다. 그동안 지은 책으로 나 안 할래, 너만의 냄새, 어린이를 위한 정의란 무엇인가, 동동이 실종 사건, 내가 바로 슈퍼스타, 내겐 소리로 인사해줘,
근양시의 동물 직업 상담소 등이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소개되지 않고 한 가지 더 소개해드릴 것이 오늘 제가 작가님 명함을 받았는데 어린이 청소년 책 작가 연대 운영위원장이라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소개되지 않았지만 어린이 청소년 책 작가 연대라는 게 있어서 요 단체가 또 뭔가 도 있다가 잠깐 말씀을 듣겠습니다.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 인사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동화 쓰는 안미란입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말씀 나온 김에 어린이 청소년 책 작가연대 이 언제 구성이 된 단체고 회원은 또 얼마나 있고 주로 또 이 작가 연대다 보니까 함께 도모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을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지난달로 창립한 지 딱 7주년이 됐고요. 네. 사실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 광장에 모인 어린이 청소년 책 작가들, 편집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함께 일을 하려면 뭔가 단체가 있어야겠다 생각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7살이니까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네. 회원은 현재로서 330명 정도 됩니다. 많네요. 예, 동화, 네. 그림책, 평론, 네. 다양한 글을 쓰시는 어린이 네. 청소년 책 작가들이고요. 네. 저작권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저희의 기치라고 할까 그것은 네. 사회적 약자와 연대하는 활동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럼 운영위원장은 오래 맡았고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작가분들이 회원이다 보니 예. 작가 거기 회원인 작가분들의 책을 갖고 함께 이야기하거나 뭐 이렇게 좀 뭐 의견을 이렇게 나누는 뭐 이런 활동들이 좀 있는 거죠? 네. 네. 저희 작품 이야기도 많이 하고요. 예. 여러 가지 하는 활동 중에서 이제 그 저작권과 관련한 일도 하고 네. 책작공이라 그래가지고 어린이와 네. 저희 작가들이 이렇게 연결지어서 짝꿍 지어가지고 선물을 보내기도 하고. 네. 알겠습니다. 이 어린이 청소년 책 작가연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현장에도 어린이 청소년 책 작가연대의 동화 분과장인 심진규 작가님도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청하고 계신 분 중에 미디어 날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 있으시죠? 이왕이면 구독, 좋아요 이렇게 누르고 시작하시면 오늘이 더 즐겁지 않을까. 저도 좋아요 한번 누르고 하겠습니다. 부산에서 오셨는데요. 네. KTX 이용하셨죠? 네. 얼마나 걸리던가요? 2시간 좀 넘게 걸리나요? 뭐 전화 한 서너 통 하니까 왔더라고요. 네. 여기서 서울까지는 한 50분이면 가거든요. 저는 이제 여기가 부산이라고 제가 처음에 이제 작가님 책을 구해서 보고 이분이 어디 사시나 알아보니 부산이라고 해서 초대해도 될까? 너무 먼데? 이런 생각까지 했거든요. 그랬는데 선뜻 오신다고 해서 너무 감사했고 저는 부산하면 예전에 이제 뭐 해운대라든가 떠오르는 게 부산에 이렇게 못 박혀 있는 게 있어요. 바닷가도 떠오르고 부산 국제영화제 뭐 이런 게 딱 떠오르는데 작가님한테 청주는 오늘 이렇게 오시면서 청주 처음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쵸. 그러니까 청주 어떤 도시를 가는구나 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오셨어요? 청주는 저에게 최고의 독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 학기 한 책 읽기, 뭐 네. 온책 읽기, 네. 그다음에 청주의 자랑, 그 비경쟁 독서 토론, 아, 뭐 이런 네. 거 네. 이런 네. 행사 다양한 그 작가와의 만남 행사를 통해서 저를 초대해 주신 적이 많아요. 그럴 네. 때 어린이 독자들을 만나는데 네.
어린이 독자들이 제 책을 읽고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할 때나 네. 활동을 할 때 감동받은 적이 되게 많거든요. 네, 네. 그게 거의 청주에 있는 관내 학교였습니다. 네. 그래서 최고의 독자들이 계신 곳. 그래서 아. 청주라고 하니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책과 관련된 큰 세 꼭지가 있어요. 청주를 제가 외부의 청주를 소개할 때 청주는 책의 도시다. 책 읽는 청주라는 이 시 차원에서 벌리는 이게 지금 10년이 넘었거든요. 이제 10년은 적어도 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자리매김이 되었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1인 1책도 펴내는 것도 역시 이것도 이제 시 차원에서 벌이는 공공기관의 두 가지가 있고, 그것 말고 우리 민간단체에서 시민 자생적인 책 문화운동, 상생충북운동이라는 게 벌어지고 있어요. 못 들어보셨죠? 다 끝나고 소개해 드릴 건데, 제가 바로 상생충북운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가까이 이재표 시인도 같이 하고 있는데, 이거 사실은 관주도 하는 것도 있지만 민간이 이렇게 주도해가는 것이 있고, 그래서 명실공히 청주는 책의 도시다,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마침 작가님께서 그렇게 최고의 독자가 있는 도시라고 하니까 더 반갑게 생각됩니다. 이 투명한 아이를 보니까 2015년에 초판이 나왔어요. 제가 너무 늦게 봤더라고요. 이게 이제 2015년에 나왔을 때 읽었으면 지금보다 느낌이, 지금과는 또 많이 차이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사회가 그만큼 변했기 때문에. 그런데 2015년에 초판 1쇄가 나오고 8쇄까지 전개되고 개정판까지 이렇게 나온 걸 보면 얼마나 많은 독자분들이 이것의 애독자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구나, 이걸 짐작할 수 있거든요. 작가님 책은 다 그런가요? 어떤가요? 아니죠. 그 절판된 책도 많고요. 네. 어떤 책은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한 25년 됐는데 네. 변함없이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네. 쬐끔쬐끔 사라지지 않고 네. 뭐 그러는 책도 있고, 책의 운명은 다 다른 것 같아요. 다른데 이 책은 그 중에는 뭐 어느 정도 되나요? 가장 앞순위에 있는 건가요, 이 책이? 그거는 아니죠? 제가 여러 책들 중에서 순위를 네. 안 내봐서 모르겠어요. 네. 가끔 어린이들이 그런 얘기 물어볼 때 꼭 네.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네. 선생님이 쓴 책 중에 가장 대박 친 게 뭐예요? 가장 아끼는 게 뭐예요? 선생님 인생의 최고 걸작은 네. 뭐예요? 하고 물을 때가 있는데 네. 제가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다른 대답이 없어요. 나의 최고 작품은 지금 쓰는 거. 네, 지금 쓰는 거. 네. 제가 이걸 여쭤본 것은 2015년 책인데, 저는 사실 안미란 작가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모르고 이 책을 몰랐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인권에 대해서 올해 관심을 좀 더 갖게 돼서 검색을 했어요. 인권에 대한 동화가 뭐가 있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분이 이것을 좀 간단하게, 개인 블로그인데 자기가 읽은 책 중에 이렇게 요 투명한 아이가 뭐 이런, 그래서 꼭 간단한 걸 보고 제가 검색해서 책을 구해 읽고 이랬거든요. 그렇다 보니 책을 사서 보니까 15년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 이제 수명이 긴다는 건 요것이 처음에 쓰여질 때랑 지금 시대상이나 많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꾸준히 독자가 있다는 것이고, 또 이제 개정판이 나왔다는 건 출판사에서 이걸 다시 이렇게 내보내도 여전히 읽어주는 분이 있다는 걸 예상하고 개정판을 냈다는 것이기에, 이 작품은 굉장히 사랑받는 작품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책의 맨 뒤에 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뒷표지에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평등한 것을 배우는 어린이 인권 동화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구절 때문에 저한테 검색했을 때 좀
바로 예. 이렇게 뛰었던 것 같은데 제가 어린이 인권 동화를 검색해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인권은 뭐 시간이 갈수록 더 중요하게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 제가 어린이였을 때는 인권 생각 못했거든요. 그러나 지금 생각할 때는 어린이였을 때부터 인권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검색을 해봤던 건데 이 책은 너무나 이야기거리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네. 2015년도에 출간이 됐잖아요. 그때쯤에 네. 인문학 같이 인권 이런 동화가 사실은 조금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그랬구나. 뭐 네. 유행에 따라서 그런 건 네. 아니었겠지만 네. 이 출판사에서 네. 인권을 소재로 하나 써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사실은 의뢰가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장애인 인권부터 여성 노인 네. 너무 네.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사람이 살면서 네.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되거든요. 네. 제가 너무 복이 많은 게 네. 부산에 이주민 지원센터장인 친구가 있어요. 네. 부산 외국인 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지금은 음. 사단법인 이주민과 함께라는 시민단체인데 그 단체에 놀러 다니면서 네. 여러 친구들을 만났기 때문에 이주 노동자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었죠. 그리고 네. 미등록 이주아동 여기 네. 제목이 네. 투명한 아이인데 네. 미등록 이주아동이라는 존재를 몰랐었어요. 저는. 네. 근데 예. 친구 덕분에 알게 되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죠. 그리고 네.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은 2015년도만 해도 우리 사회가 네. 개인정보 보호가 네. 인권 문제다라는 의식이 사실은 없었어요. 없었고, 예. 살짝 문제 제기가 조금씩 되고 있었지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것을 법적으로 보호한다든가 이게 인권보호 차원에서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우리의 네. 문제의식이 그렇게 높지 않을 때였거든요. 네. 근데 네. 이 얘기를 되게 하고 싶었었어요. 네. 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자료도 찾고 공부도 하고 그래서 이 작품에서 완벽하게 얘기는 못했는데 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좀 애는 많이 썼습니다. 네. 예전에 어떻게 보면 좀 무심하게 여겨졌던 주의하지 않았던 것들이 요즘은 굉장히 중요하게 학교에서 선생님들 뭐 이름, 전화번호까지가 다 그냥 공개된 적이 있고 우리가 주민등록번호 뭐 아무렇지도 않게 쳤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쵸. 그러다가 하도 보이스피싱이라든가 뭐 많은 문제가 발생하니까 많은 것이 강화돼서 학교 홈페이지에도 선생님들 이름도 다 막 하나는 이렇게 가려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투명한 아이들 이 속의 인물들은 다 모두가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보고 배려해야 할 그런 사회적 약자가 거의 대부분 그런 분들이 등장하는데 집필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 그리고 남다르게 좀 공을 들인 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어려웠던 점을 안 어려웠던 적이 없는데 네. 여기 나오는 고모를 잠깐 예로 들어서 네. 말씀을 드릴게요. 네. 고모가 이제 휠체어를 네. 타는 장애인인데 이 책에 보면은 고모의 목욕 장면이 네. 준비도 많고 막 네. 복잡하게 나오거든요. 예. 근데 제가 상상만으로 그 장면을 써야 됐었기 때문에 사실 되게 어려웠어요. 네. 그리고 보통 장애인이 등장하는 동화책에 보면은 다 착하게 나와요. 네. 그럴 리가 없는데. 네. 그래서 고모가 네. 신우 옳게 사인 이 건희 네. 엄마랑 말다툼을 하는 장면 같은 경우에 좀 네. 현실적으로 그리기 위해서 네. 많이 썼고 고모의 성격이 많은 사람을 이렇게 접하고 사회생활이 활발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네. 약간 고모의 성격도 조금 더 네. 우리 인간적인 면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썼거든요. 네. 근데 이 최근에 제가 그 중도 장애를 입어서 휠체어를 타시게 되는 분들을 네. 하고 뭘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랬더니 네. 목욕 장면을 내가 정말로 상상으로만 썼구나. 그래서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 네. 샤워용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 사람마다 다 다르긴 다른데 네. 그거를 몰랐었는데 네. 그 모 가수의 흠뻑쇼 얘기를 하면서 그 휠체어를 타고 가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농담 비슷하게 했지만 그래서 네. 그 상상만으로 내가 이렇게 써야
했던 면에서 그런 부분. 반성도 하고 힘들기도 했고 네. 그리고 공을 들였다고 하는 장면이라고 하면 나오는 인물들이 이분법적으로 선악으로 나뉘지 않았으면 네. 맞아요. 예, 그런 제가- 건 좀 힘들었죠. 어린이들이 그렇게 세상을 잘못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동화들이 동화를 읽고 제가 이렇게 답답함을 느끼는 지점들이 꽤나 있는데 그게 바로 그런 어떤 이분법적인 구도가 너무 동화에는 많아요. 그래야지 아이들한테 이렇게 더 파급이 될 수도 있고 그건 이제 작가님이 이야기를 구성하는 의도에 따라서 다른데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그런 인물이 없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특히 저는 엄마, 예. 건희 엄마도 굉장히 생생하게 그렸어요. 왜 대부분만 무조건 착하게 다 무조건 포용하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예. 왜 예전에 그런 경우들이 여성에게 요구되는 그런 캐릭터로 많이 그려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않아서 건희 엄마와 고모의 실제적인 어떤 모습들이 저는 아주 좋았답니다. 네. 그 장면을 연극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대본을 쓰고 네. 동네 책방에서 제일 어린 친구가 6살이었나 그러고 제일 연장자가 70대 네. 예, 동네 남녀노소 사람들이 네. 모여갖고 이걸로 연극 공연을 했었거든요. 네, 네, 동네 네. 책방에서. 네. 근데 그때 이제 그 엄마 역할을 맡은 친구가 중1 여학생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고모 역할을 맡은 애는 4학년 친구였는데 둘이 말다툼하는 장면을 이 앞에서 이렇게 연극으로 할 때 많은 그 여성 관객들이 어휴 그러면서 공감을 네. 해주셨던 그런 네. 장면이 기억이 나네요. 네. 지금까지 이제 꾸준히 이렇게 읽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작가님이나 출판사에서 예상하는 주요 독자층 그리고 지금까지 읽은 독자들 중에 특별히 좀 인상적인 어떤 반응을 보여준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 인천의 교사분들께서 네. 이 책을 2016년도인가 읽고 네. 이제 독서 모임을 하시는 거죠. 읽고 한 학기 한 책 읽기 운동을 해야겠다 하시면서 그 과정하고 네. 본인들이 연구하신 자료를 책으로 네. 내주셨어요. 아, 그래서 네. 많은 교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 군데서 그냥 애를 되게 많이 쓰시잖아요. 네. 독서 교육이나 전인지 네. 교육을 위해서 거기에 제 책을 활용해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네. 드려요. 그리고 네.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 투명한 아이라 그래서 투명인간 얘기인 줄 알았어요. 네. SF 아니면 따돌림 당하는 친구들 이야기, 존재감이 없는 우리 네. 반 누구누구 같아요. 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 책을 읽고 나서 네. 그러니까 미등록 이주아동이라는 어려운 말은 모르더라도 네. 어린이라면 무조건 교육 받아야 되잖아요. 어린이라면 무조건 어떤 보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하는 그 이야기를 알게 돼서 이렇게 뭐 독후감을 쓴다든가 편지를 써온다든가 그럴 때 늘 굉장히 감사하죠. 네. 그리고 잠깐 얘기를 하자면은 미등록 이주아동 문제는 사실은 이 책이 나온 2015년이나 지금 2024년이나 크게 바뀐 거는 없다고 그래요. 근데 예, 많은 예. 사람들이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점점 알게 되면서 네.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갖는 부분도 많아요. 관심 네. 갖는 분도 많고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도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을 쓰면서 이제 몰랐었는데 그 이주민 관련 시민단체 활동을 하는 친구를 통해서도 알게 되고 다른 걸 통해서 알게 됐는데 미등록인 아동인 경우에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린이에게 졸업장은 안 나오더라도 교육도 시켜주고요. 필수 예방접종 보건소에서 맞춰야 되는 주민등록 네. 번호가 없으니까 임시 번호를 네. 줘서 예방접종을 마치고 이러면서 어린이 권리를 잘 보호하는 아주 네. 품위 있고 자랑스러운 나라더라고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입니다. 여기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죠? 네. 댓글 참여 소개하고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24분이 지나다니, 정말. 네, 김경은님도 여기 회원이신가요?
작가님이신가요? 네, 우리 연대 식구들 중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시는 사무국장님이십니다. 그러시군요. 김윤환 시인님 고맙습니다. 동아 작가님 만납니다. 다음 8월도 그렇게 예정돼 있습니다. 도깨비 심씨 우리 심 작가님 지금이 제가 이게 93회네요. 93회가 됩니다. 꾸준하죠. 제가 저의 특기 중에 하나는 꾸준함이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 다독다독이 2020년 8월에 시작했어요. 다음 달이면 이제 4주년이 되는데 축하드립니다. 1회 초대 작가 중요하잖아요. 혹시 예상하시나요? 글쎄요. 도깨비 심 씨가 심 작가님이 이 프로그램에 오픈을 해주신 분입니다. 반갑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진숙님, 손순희님 다 작가님께 인사해 주셨고요. 심 작가님도 나 안 할래 읽으면서 작가님한테 궁금해했다는 거. 그다음에 미애 이분은 양미애님 같은데요. 반갑습니다 하셨고 김분희님 다 이게 회원들이실 거라고 짐작하고요. 이제 부산을 떠올리면 안미란 작가님 떠올려달라고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수고 많다고 MM님, 김경은님, 우리 김우식 시인 여기 다독다독 애청자이신 분 변함없는 사연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100회 특집을 한번 구상하고 있답니다. 운영위원장이시라 영향력이 막강하신 듯하다고 했는데 이 운영위원장이 대표래요. 대표. 그러니까 뭐 막강하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올라오셨습니다. 구바다님이라는 분도 있고요. 책 좋다고. MM님 씨앗을 지키는 사람들에서 투명한 아이까지 오랜 기간 써오신 내공이 묻어난다고 안 작가님 화이팅 하시라고 해주셨고요. 조현 시인 우주시민증 본문에 있다가도 이제 나오고 건희 눈이 행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책과 관련해서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서 좋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30분이 다 돼가는데 이제 시작이에요. 도깨비 오프너. 다독다독 오프너. 네, 알겠습니다. 손순희님, 인권 정의 등의 주제가 작가님이 주요 메시지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주요하게 이야기하고 다루고 싶은 주제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따가 말씀 듣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집필하시고 나서 아까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접근하신 것도 여쭤봤는데 책이 나온 이후에 정말 내가 이거 쓰길 잘했다. 이렇게 느끼신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쓰길 잘했다. 뿌듯하다. 책이 나오고 나서는 별 생각을 안 하고요. 네. 쓰길 잘했다라는 생각은 안 했는데 한편으로 그거는 있어요.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제가 딸만 셋을 키웠거든요. 네. 우리 아이들의 어렸을 때 놀던 모습을 요 안에 담아내서 애들한테 너무 고맙다. 예를 들어서 이 줄넘기 2개 갖고 여기 딱 해가지고 꽂아서 두뇌 교환을 하면서 네 마음속을 볼 수 있어 하고 노는 장면은 우리 둘째가 동생 데리고 놀던 장면이고 우주 시민증을 만들어서 그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국적이 없는 눈을 보호해야 된다는 얘기를 아이들이 놀이 안에서 풀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난센 여건이라고 세계대전 이후에 국가가 패망해서 국적이 없어진 사람을 위해서 인권 차원에서 그 난센 그 모험가가 임시 여권을 만들어준 역사적 사실이 있어요. 근데 그거 플러스 공부해서 얻은 그거 플러스 우리 아이들이 우주시민증 만들어가지고 막 놀던 그 모습을 섞어서 이 작품을 썼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걸 안 썼으면 우리 딸내미들의 어린 시절의 그 귀한 놀이 장면을 기록해두지 못했구나. 그리고
우리 딸들이 아니었으면 이걸 못 썼겠구나 이러면서 고맙기도 하고 잘했구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네. 아니 동화를 계속 뭐 지금까지도 많이 써오셨고 앞으로도 계속 쓰실 건데 네. 다른 동화에도 투영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저는 제 동화에서는 어린이들이 놀이를 하는 장면이 예. 어른이 생각하지 못하는 전복적인 상상력을 이끌어내는 장면에서 놀이 장면이 많이 나와요. 네. 아직 쓰지는 못했는데 이건 약간 기밀 누설인데 바로 어저께 네. 제가 부산에 보면은 일제 강제동원 기념관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 바로 옆에 학교에 강연을 갔다가 비도 오고 그래서 거길 갔거든요. 근데 군함도 아시잖아요. 네, 지옥섬. 네. 뭐 그런 전시가 쭉 있고 어린이 체험관을 갔는데 군함도를 모형으로 만든 쉽게 말하면 놀이장이에요. 네. 미끄럼틀 같이. 그러고 딱 그걸 보고 아니 저거를 왜 아이들 놀이하는 놀이시설로 만들었지? 애들이 저기서 웃고 떠들고 하면서 이 역사적 진실을 망각하면 어떡하지 하고 전 어른다운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어린이 둘이 와서 거기서 놀고 있는데 군함도는 들어가는 문은 있어도 원래 탈출하는 데는 없는데 그러더니 자 여기 비밀의 문을 만들어 이러면서 그 둘이서 상상놀이를 하는 거예요. 상상놀이를 하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아이들이 저렇게 상상놀이를 하면서 역사를 기억하고 있구나. 그 원혼들을 위로하고 있구나. 네. 되게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네. 예. 이걸 언젠가는 써먹어야겠다. 그런데 오늘 지금 제가 네. 이 영업 비밀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은 많은 문제를 해결해요. 네. 희망을 보여주기도 하고. 네. 조금 이제 시간 때문에 여기 질문 몇 개를 생략하고 네. 본격적으로 사실은 중심이 우리 이런 인권과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작품을 보니까 이주민 인권, 그다음에 장애인 인권, 그리고 개인 사생활 보호의 문제, 뭐 어떻게 보면 생존권까지, 그리고 여기에 그 조선 과정의 이야기도 나오고 또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차별 금지에 대한 생각까지도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책 한 권에 담아내는 것으로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여서 오늘 이 얘기를 다 하지는 못하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게 건인의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 중심으로 이야기 인물을 좀 소개하고 나눌 건데요. 여기에 화자인 나는 한건 외자로 이름을 지으셨어요. 건. 네. 저는 이 명명 건 아주 잘 지었다는 생각이 왠지 들었거든요. 뭔가 건하면 강건한 느낌, 바로 선 느낌, 뭐 이렇게 중간에 보면 보람이가 야 수건 하고 이렇게 아이들식의 놀이죠. 이름 갖고 바꿔 불러갖고 놀리듯이 하는 수건도 나오는데 명명을 한건 외자로 하신 이유는 뭐 있으신가요? 친구 아들 이름이고요. 네, 네. 원래는 인권 이야기라는 그 주제가 제 머리에 먼저 확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캐릭터의 이름을 정할 때 네. 인권 뭐 이렇게 너무 빤히 의도가 네. 드러나게 정했었어요. 그러다가 신호를 고치면서 좀 건설적으로 건강하게 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네. 또 친구 아들내미 이름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발음 이런 것도 예. 좀 고민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여기는 다행히 안 나오는데 악역을 맡는 그 캐릭터의 이름이 어딘가에 있을 어린이 독자 이름하고 똑같으면 그 독자가 굉장히 네. 놀림을 많이 받거든요. 네. 그래서 동화 작가 네. 같은 경우 이름 정할 때 좀 고민이 많아요. 네, 네. 건이는 저한테 그러실 찾아와 것 줬습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보면 선한 역할보다 좀 그럴 때 이름 정할 때가 여기 보면 이제 건이의 부모님 아버지가 신문보급소를 작은 신문 보급소를 운영하고 엄마는 슈퍼에서 일을 도와주시고 고모는
다리에 장애가 있어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요 한 가정이 중심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배경을 보면 공간은 어떤 골목이에요, 그죠? 골목에 낡은 건물, 상가주택, 1층이 그렇게 민주일보 구포지국이 있고, 하나의 작은 이제 나중에 미용실이 나가고 세를 주는 데가 할머니와 손녀가 들어오는 그 동자보살을 모시는 보람이네가 들어오게 되고 2층이 건이네가 살고 그리고 구석방에 외국인 아주머니와 아이가 사는 그런 공간의 배경이 설정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시대적인 걸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 게 이게 이제 2015년에 나왔기 때문에 오늘날과는 조금 달라서 오늘날의 어린이 독자가 볼 때 신문 보급소가 뭐야?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2015년에는 이랬으니까. 제가 산 동네가 이랬어요. 네. 전 아파트긴 했는데 네. 장사 안 돼서 나간 그 미용실 1층이 제 작업실이었고요. 네. 요런 다세대 상가주택이죠. 네. 딱 그 골목으로 애들이 학교를 다니고 네. 그랬었기 때문에 제가 본대로밖에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네. 부산의 구포동이 있어요? 구포가? 예, 구포상동 있어요. 네. 구포동이 낙동강 바로 옆이라서 예로부터 좀 터가 세다 네. 이러면서 네. 그 보살집들이 많아요. 지금도 가면 점집이 많긴 많아요. 근데 네. 그 골목이 그대로 배경이에요. 네. 그리고 휠체어가 다니지 못하게 이렇게 막혀 있다든가 그 동네는 지금도 그 모습 그대로예요. 네. 근데 신문 보급소나 우유 배달 보급소가 많이 없어지고 부부장수 대신에 이제 새벽 배송을 우리가 시키니까 근데 그게 바뀌었지만은 이런 장소에서는 사실 다양한 인물들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연출되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작품 쓸 때 조금 고민이 아파트에 살고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네. 우리가 얼굴을 볼 수 없는 플랫폼 노동자에게서 서비스를 딱 네. 받아가지고 물건을 가지고 네. 이랬을 때 사람들끼리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교차되는 공간이 적어지는 거예요. 특히 네.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서 나와서 학원 버스나 부모님의 승용차를 이용해가지고 필요한 장소로 딱 옮겨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사건하고 조우할 수 있거나 내가 만나보지 않은 사람과 접점을 찾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네. 동화 작가로 입장에서는 이런 게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쓸 때 조금 어렵긴 하죠. 네. 근데 그래도 뭐랄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라든가 아이들의 모습이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 46쪽에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그 쿠폰을 종이 쿠폰 모아서 치킨을 시켜 먹을 생각으로 완전히 그냥 전단지에 쿠폰을 잘라서 모은 보람이를 보고 건이가 생각하는 건데 왜 세상에는 남이 해봤던 일을 못 해보는 사람들이 있을까? 가족과 여행 가는 걸 못 해보는 남자애도 있고 이것은 이제 건이죠. 그리고 네. 남이 해보는 겨울 빙어 낚시는커녕 자유로운 바깥 나들이를 꿈조차 꾸지 못하는 여자 어른 고모를 고모고요.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 그 흔한 양념 통닭을 집에서 시켜 먹고 쿠폰을 모아보지 못한 여자애가 있다. 보람이가 있는데 이렇게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그렇게 남이 쉽게 흔하게 하는 일을 일상에서 하는 일을 못 해본 인물들이 주로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지 않았지만 눈이 한부모 가정이고 일단 아버지가 파키스탄인으로 나오지만 언제부터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베트남인 어머니가 남의 나라에 와서 혼자 아이를 키우는 이런 여건이고 아이는 등록되지 않은 투명한 아이가 된 거고 출생신고가 안 되어서 어떤 증명서도 없는 미등록 아이가 되고 여기에 아버지, 건이 아버지로 보면 어쨌건 동생을 보살피는 거예요. 심정적으로 그렇게 보살피고 어머니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아이와 여행도 쉽게 가지 못할 정도로
뭐라고 하는 거죠? 신우가 보살펴야 되는 신우가 늘 또 있는 이런 여건이다 보니 누구 하나 또 보람이 외할머니 역시 딸내미가 10년 만에 소식이 없다가 나타나고 애만 두고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뭔가 누군가를 책임지려는 또 보살피고 책임지는 어른 역할에 또 이렇게 세 사람이 있다 보니까 나를 중심으로 나를 위한 삶을 설계하고 영위하는 많은 분들과는 좀 차원이 다른 결이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세상에는 여러 가지 작은 것도 큰 행복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다시 좀 생각하게 하는 부분도 있는데 딴 것보다 이주민 인권에 대한 이야기 요거라도 좀 이야기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주민은 어느 지역에나 이제는 있잖아요. 뭐 어느 지역에나 뭐 외국인 이주 노동자가 많고 우리 사회에 너무나 필요하고 어제 그저께 우리 집 아파트에 이사하는데 이삿짐 그 센터 사람들이 왔는데 저는 반려견 데리고 산책하는데 그분들이 다 제가 못 알아듣는 말을 해요. 다 외국인들이에요. 그리고 어제 뉴스에선가 서울시에서 필리핀 그 가정관리사 저는 그 말도 참 뭐 명칭을 뭐로 붙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또 뭐 이런 얘기가 있고 해서 정말 이제 이게 우리 사회가 국적을 지금 뭐 따지고 해야 될 그럴 사회가 이제는 아닌 건데도 이상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 권익보호의 문제가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갔을 때도 똑같이 요구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참 생각해볼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주에 온 분들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출생한 아이도 마찬가지고 강론으로 들어가면 아주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네. 특히 가사 노동자 문제 같은 경우 아주 인권 침해적인 발언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시는 의정자들인데 오늘 그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네, 맞아요. 네. 뭐랄까 그 아동이나 여성에 대해서는 사실 온정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한국에 동화시키려고 한다든가 어린이견을. 근데 아동 청소년기를 벗어났을 때 혹은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해서 이들에게 노동을 외주화시켰는데 이제 이주민들이 많이 나이 들었거든요. 생활질환도 생기고 그리고 사실 영주권 없이 혹은 한국 국적 없이 여기 오래 살았을 때 우리 지방선거 하잖아요. 지방선거할 때 그 사람들 여기서 계속 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투표권이 뭐 이렇게 얘기하고 들어가면은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뭐랄까 좀 낭만주의자잖아요. 동화 작가니까 세상에 대해서 그냥 착하게 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고 사람들이 다 온정적일 것이다.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조금 뭐랄까 비현실적이라고 비판받을지는 모르지만은 국적을 초월해서 혹은 그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든 모두가 이렇게 비슷한 조건의 평등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책을 제가 만들진 않아요. 하지만은 어떤 불편한 점이 우리에게 그 문제가 될 것이고 건드릴 수 있나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계속 제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도 보면은 우리나라 피가 하나도 안 섞이네라고 할 수 있어요. 누군가는. 근데 왜 얘한테 공짜로 예방접종을 맞춰야 되고 왜 학교에 보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아이들은 다르게 대답할 수 있죠. 저도 그렇고. 그 여기 보면 처음 묘사를 할 때 구석방의 건의도 이야기할 때 구석방의 외국인 아주머니와 까무잡잡한 아이 이런 묘사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때는 국적이라든가 이름, 나이 이렇게 아는 정보 없는 미지의 존재로 거론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우연찮게 만나면서 이름이 눈이라는 거
처음에 한국에 와서 처음 본 게 눈이어서 너무 아름답고 신기해서 그 이름으로 정했다. 엄마를 이야기할 때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베트남이던가 이렇게 뭐 아무튼 더운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모가 베트남이라고 이제 명료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외국인 이주 노동자에 대한 우리가 뭔가 구체성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로 인식하는데 우리도 좀 무딘 것 같아요. 그냥 베트남 사람 뭐 이라든가 뭐 여기에 이제 엄마 이름을 아는데도 오래 걸리잖아요. 오래 걸리죠. 그게 평소에 주인집이면서도 그 사람을 이름으로 불러보지 않았다. 발음이 어렵고 또는 조금 틀리더라도 누구씨 하고 불렀어야 되는 거죠. 누구씨 하고. 근데 그 관계가 이름 부르는 관계조차 설정되지 않았구나. 주인집하고 또. 그래서 뭐 심지어 중간에 뭐 근본 없는 외국인이라는 말이라든가 뭐 불법 체류자 뭐 이런 다 외국인에 대한 인식이 벌써 이거는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말이어서 이런 진술에서 우리한테 일깨워주는 부분들이 또 다시 많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면서도 이제 아까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한 것도 저도 뒷부분에서 좀 그래 이렇게는 되어 있구나. 우리나라 굉장히 시스템이 좋은 나라예요. 네, 그래서 경찰이 어쨌건 이렇게 그리고 주민센터 그 사회복지 쪽이라든가 정부 지원 긴급 아동보호 프로그램에 이렇게 뭔가 이런 시스템이라도 있어서 참 다행이다. 맞아요. 근데 이제 계속 진일보 해야 되겠죠. 진일보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가끔 예산을 깎아서 그렇지. 예산은 필요한 건 우리가 더 만들어야죠. 이제. 네, 맞아요. 그래서 작가님들이 해주는 역할에는 저는 아까 제가 인권에 대해서 이렇게 검색을 해본 것이 아이들 때부터 이거는 형성되어야 되는 교육인데 과연 뭐 교과서에서와는 다르게 이야기로 전달하는 힘이 있어서 동화로 된 게 뭐가 있을까를 제가 검색해서 이 책을 알게 된 거였거든요. 근데 무엇보다도 이 이주 여성들을 대하는 태도 아까 말씀하실 때 여성이나 어린아이들한테는 조금 온정적인 게 있다고 했는데 그분이 한국말이 서투르다고 그분한테 반말로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들에게 상대가 우리 말이 서투르다고 막 함부로 말을 한다든가 이런 그래서 이주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것도 많이 생각하게 하는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작가님이 이 책을 갖고 아이들을 만날 기회가 있으셨잖아요. 그랬을 때 혹시 아이들로부터 이 책에 대한 뭐 이렇게 의견이 나오거나 아이들이 조금 이렇게 발견한 지점, 애들이 더 생각해서 이렇게 느낀 점을 말하는 거 이런 거가 좀 있었나요? 제가 이 책을 쓸 때만 해도 여러 이주 여성들이 차별받은 경험이나 이런 걸 인터뷰한 자료나 직접 들은 걸 가지고 많이 참고를 했는데 지금 어린이 독자들을 만날 때 다문화 가정이라서 차별받고 어쩌고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그런 거 전혀 못 느끼고 교실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학교는 가면 반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외부에서 가진 생각을 갖고 보면 안 되더라고요. 그냥 아이들은 내 친구는 친구인데 동화책에서 잘못 묘사를 하면 몰랐던 차별을 배우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보다는 그냥 다른 뭐랄까 이 이야기는 이 이야기대로 그냥 존재하지만 뭐랄까 어린이들은 눈의 입장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어린아이니까 또 사실은 이주 여성들의 뭐 이주민의 노동 문제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아이들은 생각하기보다는 어디에다 투영을 시키냐 눈의 입장으로 더 그럴 것 그리고 같습니다. 어린이들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얘가 우리나라 애가 아니야. 근데 학교에 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러면은 당연히 배워야죠. 당연히 놀아야죠. 너무 당연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그 옆에 동네는 그 흔히 말하는 이주 배경 아동 네. 다문화 가정, 네. 그래서 이주 배경 아동이라 그러죠. 이주 배경 아동이 입학을 안 하면 네. 1학년이 없어질 위기에 있기 때문에 아. 굉장히 교장 선생님들이 환영하신다고 네. 합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네. 난민 신분인 친구를 입학시키기 위해서 교장 선생님 찾아갔을 때, 사회단체에 찾아갔을 때 얘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란 말이냐, 선생님 가르칠 수 없다 막 그랬는데 지금은 입학을 오히려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 사회가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아이들이 많이 없어지기도 하고 네, 인구 그쵸. 문제도 또 여기는 많이 관여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 방송 끝나고 있다가 제가 중학교에 근무할 때 어떤 아이가 지금 떠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방송에서 하기는 그러니까 일단 끝나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동화 쓰는 분들에게는 혹시 나중에 이제 쓸 때 이렇게 좀 실제 상황을 참고로 자료화 이렇게 머릿속에 갖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렇게 뭐 엄마가 베트남인 아이, 그다음에 엄마가 일본인인 아이, 저는 이제 학교에서 그런 애들을 많이 이렇게 봤거든요. 가르쳤었거든요. 이제 상황이 조금 다른 게 있어서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 여성에 대한 이야기만 하나만 하기에도 바쁘지만 아무래도 여기 고모 이야기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고모가 예전 남자친구가 한 번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 외국인이 한국인 여자와 결혼하는 게 목적인 남자로 여기 설정이 돼 있어요, 그죠? 그런가 하면 이제 고모가 거기서 받은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 꼭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제 그 고모의 상황에서 상처를 쉽게 받을 수 있는, 뭐 이 경우는 고모가 아니어도 누구라도 어떤 여자라도 이 경우는 상처를 받을 일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제가 있는데 어떤 이주 남자가, 외국인 남자가 국적을 때문에 그렇게 했다면 굉장히 큰 상처가 될 일인데, 여기 이제 그렇게 설정이 돼 있고, 복지관에서 가족사랑 편지 쓰기 대회에서 입상했다고 연락을 받아서 그 복지관에서가 엄청 불쾌한 여러 가지가 벌어지잖아요. 여러 가지가 벌어져서 그 얘기도 조금 이따가 하겠고, 목욕 하나도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되는데, 저도 아까 작가님 말씀하실 때 그 샤워 할 수 있는 그게 있다는 것도 좀 처음 알았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최근에 만들어진 것일 수가 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없다가, 샤워 휠체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그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도 굉장히 다르게 있는데, 여기서 정말 핵심은 고모가 눈이랑 목욕하고 나서 눈과 고모의 관계가 애틋해지죠. 그렇죠. 눈은 나를 다르게 보지 않아. 이 말이 엄청 울림이 컸고 편견이 없는 거잖아요. 양쪽 다 편견 없이 서로 바라볼 수 있는 관계가 오히려 둘이었어요. 고모랑 눈이랑. 그래서 이 고모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작가님대로 굉장히 고민하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한 점도 아까 있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고모의 오빠인 아빠 입장에서는 고모의 사랑이 사랑도 아니고 사기당했다라고 생각하지만, 네. 고모 입장에서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그 여성의 아주 거죠? 프라이빗한 네. 뭐랄까. 근데 그거는 우리 상상하기 나름일 것 같고, 네. 그 선택을 후회하진 않을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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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둘의 이야기는 눈의 아빠와 저기 떠난 네. 그 사람과의 둘의 이야기는 예. 둘만이 아는 진실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어요. 남은 네. 그걸 가지고 뭐 욕할 수도 있고 예. 그렇겠지만, 그리고 이 작품에서는 뭐 얘기 안 하고 있어서 모르는 거죠. 오히려 바로 그 경험 때문에 고모가 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보를 좀 쉽게 알고 있어요. 파악을. 이건 뭐 어디에 알아봐야 돼? 라든가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실마리가. 그리고 고모의 성격을 내가 갖고 있는 소신, 나의 뜻을 명확하게 전달하게 이렇게 성격
구역을 만들어 주신 것도 저는 너무 좋았어요. 왜 제가 학교에 있을 때 보면 명칭 갖고 공문이 온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인이라고 했다가 또 한때는 그게 장애우로 바뀌었었어요. 그러다 다시 또 장애인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하는 게 배려인가에 대한 고심도 물론 있었다고는 봐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장애인이라고 장애인, 비장애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정상인이라고 또 구분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장애인, 비장애인으로 구분하는데 고모의 그 노동 인권에 대한 것도 저는 여기 그 뒷부분에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아니라 불쌍해서 보호하는 차원에서 줬던 거냐. 줬다고 가족인 오빠 부부가 생각을 하는 거고 당사자는 그게 아닌 거죠. 정당한 노동을 하고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걸 받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가족에서도 요 단면은 우리 사회의 여러 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 명명의 문제는 이 작품 곳곳에서 다루고 있어요. 네. 보람이가 일반 가정, 조선 가정 이렇게 네. 내가 이반이 아니고 일반이라서 일반 가정인가? 이거 우리 애들 직접 경험이거든요. 네, 그 뭐 네. 적어낼 때. 그리고 할머니가 동자신을 모시고 있는데 이 동자신이 6.25 전쟁 때 굶어 죽인 어린이 혼이 씌인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 건희 할아버지가 자기를 어렸을 때 도와줬을 때 혼혈아동, 뭐 유해나동, 네, 유해나동. 피기 혼혈아동, 네. 유해나동, 이제 수녀님들은 좋게 말하느라고 유해나동이라고 했는데 그러다가 지금 혼혈이라는 말 네. 자체가 우리의 순혈을 예. 강조하는 거라서 우리가 다문화라는 말을 2006년, 2008년 네. 제가 처음 활동하기 시작할 때 다문화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때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만들어 놨더니 제 다문화야 그러면서 이게 또 구분하는 용어로 네. 잘못 쓰이게 되니까는 이것도 다 우리 생각을 담아낼 수 없다. 이러면은 또 바뀌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명명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어떤 그 문화적 인식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를 다 드러내 준다고 보는데 네. 작품에서 그걸 다 다루지는 못하지만 네. 작가들이 해야 되는 역할 중에 전 하나라고 생각해요. 네. 조금 더 그 사회의 가장 예민한 문제를 글로 표현하면서 명명하면서 네. 자꾸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게 만드는 거, 네. 우리가 고민하게 만드는 거. 네, 맞아요. 그래서 고모랑 그 눈이가 목욕했던 장면이 저는 이 작품에서 참 굉장히 좋았던 장면이었고 아주 역했던 장면은 바로 그 복지관에서 정치인이죠. 이 사람은 뭐랄까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제가 네. 이 책에 그 예. 부분을 예. 요 예문을 써가지고 네. 무슨 교재를 만든다고 연락이 왔었어요. 모 학습지 회사에서. 네, 그래서 네. 예. 출판사에서 이걸 허락해 주시겠냐 그런데 제가 너무 기가 막힌 게 내 네. 책에서 하필이면 네. 가장 부정적인 인물을 묘사한 그 부분을 그 꼭 부분을. 예문으로 쓰셔야 되냐. 네, 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5분 만에 관련 기사 10개 찾아드렸어요. 정치인들이 말 실수하고 그럴 때 우리 왜 나오잖아요. 근데 말 네. 실수가 사실은 그 사람의 평상시에 가치관이 나오는 그렇죠. 건데 예. 아이고 얼굴도 예쁜데 뭐 어쩌고 한다든가 아니면 아니 그렇게 장애를 가진 아이를 차라리 나치를 많으시지 어쩜 그렇게 고생할 학부모 위로한답시고 한 소린데 네, 네. 이거 다 오래 기사예요. 오래 기사 찾으면 다 나와요. 근데 왜 하필이면 제 작품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네, 네. 표현을 한 건데 네. 그건 뭐냐면 자기는 선의를 가지고 네. 하는 얘기인데 사실은 차별이고 네. 배제였다는 것을 그렇죠. 깨닫게 하려고 하는 네, 거였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런 게 가련하고 불쌍한 장애인들 네. 이라든가 뭐 하늘은 원망하지 않고 뭐 어쩌고 저쩌고 용기를 가지라고 어깨를 또 쉽게 두드리고 왜 장애인이면 그렇게 쉽게 해도 되나 이런 문제를 비롯해서 이게 굉장히 익숙한 모습이에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이주민 노동자 아까 제가 얘기를 할 때 우리말이 서투르다고 그 사람한테 쉽게 반말을 하는 거라든가 또 장애인들이면 무조건 뭐 이렇게 뭐
가련하고 불쌍하다고 보는 거라든가, 물론 우리가 어떻게 배려를 해야 되나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문제는 있지만, 이런 인식을 갖고 용기를 가지라고 뭐 마치 격려하듯이 이런 면들은 참 여러 가지가 그렇고, 특히 고모가 장애인은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도 너무 좋았어요. 난 고모의 캐릭터가 이 작품에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탄탄하게 받쳐주는 느낌이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고모가 왜 그 복지관에 갈 때도 경주하듯이 또 막 가는 그런 것도 그렇고, 고모가 마지막 부분에까지도 저는 고모의 역할이 이 건희 엄마 아버지보다 고모가 이 작품을 단단하게 받쳐주는 힘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모는 착하지도 않고 순하지도 않고 예의 바르지도 않아요. 그래, 그 자기 얘기를 하고 의사 표현을 정확하게 한다는 것이 특히 좋았습니다. 이 뭐 사생활 보호에 대한 것도 그렇고, 아까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사회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이 사생활 보호라든가 그 침해 문제에 대해서 뭐 법적인 어떤 것이건 또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식도 많이 달라졌지만, 이걸 쓸 때만 해도 안 그렇다고 작가님은 이제 그런 인식을 하셨고,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하신 이제 배경과 관련된 게 이 앞부분에 그 빙어에 대한 말씀을 조금 한번 곁들여서 사생활 침해 문제와 함께 연결해서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가 인권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는 제가 먼저 얘기를 했을 리가 없지요. 네. 많은 깨어있는 사람들이 네, 사회적으로, 사회적으로 발언을 했을 테고, 그때 제가 종이신문 볼 테니까는 네. 신문에서 봤던 거 이렇게 스크랩해 네. 놓기도 하고, 또 친구들 만나거나 어떤 뭐 주변의 사회 현상들 같은 거 보면서 이렇게 느끼기도 하고, 근데 네. 그거를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네. 이제 표현하려고 애썼을 뿐이에요. 근데 네. 빙어 얘기 같은 경우에는 네. 신문에서 작은 칼럼을 하나 읽었는데 네. 조그만 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태인들이 다락방에 숨어 있을 네. 때 네. 게슈타포의 그 발소리, 네. 이게 어쩌면은 우리가 빙어 축제 기간에 빙어들이 그 느끼는 수많은 관광객들의 그 발소리 네. 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뭐 그런 문장을 좀 읽었는데 네. 확 다가오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눈이 밖에 아름답게 펑펑 눈이 내리지만, 네. 고모 같은 경우에는 밖에 나가서 눈 구경 못하고 투명한 창문 바깥으로 봐야 되잖아요. 네. 이게 마치 빙어가 돼서 빙어처럼 이 얼음 호수 안에 갇혀갖고 밖을 봐야 된다든가, 네. 보이스피싱, 거대한 인터넷 그물망에서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우리의 처지가 어쩌면은 네. 빙어 입장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미끼잖아요. 네. 그 무는 순간 얼음 천장 위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친구들이. 근데 이것하고 같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빙어 이미지를 제가 네. 이 작품 전체에서 반복적으로 써요. 네. 반복적으로 여러 페이지를 쓰면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말하고 싶은 게, 거대한 인터넷 그물망에 갇힌 빙어 같은 신서가 돼서는 안 된다. 네. 얼음 호수 안에 갇힌 빙어 같은 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그걸 이미지화 시킨 거죠. 그래서 네. 일부러 빙어 축제에 가는, 결국은 못 갔지만, 네. 그리고 건이가 자기가 빙어가 되는 상상을 하고 뭐 이런 네. 장면을 넣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이 주제를 정해서 토론하기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뭐 가정의 요 건이 아빠, 엄마, 고모, 요 4명만을 가지고도 이야기거리가 풍부하게 나올 수가 있고, 할머니와 보람이 얘기도 잠깐 하고 넘어가면, 할머니를 동자신을 굶어 죽은 어린이요. 예, 제일 그렇게 불쌍한. 너무 빈곤한. 그래서 화장실도 뭐 어디로 가겠다, 물 안 쓰겠다, 비지 한 봉지 공짜로 얻기 위해서 두부장수한테 그렇게 막 좋은 일이 있을 거다, 막 이렇게 하는 이런, 그러면서 결국은 이분은 손녀를 보살피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전에 그 부모들이 나한테 주어지는 자녀를 돌보는 것 자체가 나한테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책무로 여겨서 그렇게 손녀까지도 돌보는 존재로 했던 것이 우리 사회의 깊은 뿌리로 자리 잡았었는데 지금 좀 많이 또 바뀌고 있죠. 근데 이 할머니는 너무나 열악한 가운데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보람이가 굉장히 성격이 좋잖아요. 이렇게 잘 자랐으면 좋겠다. 나중에까지도 이렇게 좀 잘 자랐으면 좋겠다. 왜 보람일까 이름이? 제가 생각할 때 할머니가 정말 보람을 느끼는 존재로 잘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지금 이제 4시가 넘었기 때문에 조금 후반부로 넘어갔을 때 그래도 빼놓을 수 없는 게 우주 시민증이었어요. 예, 우주 시민증. 잘 곳, 놀 곳, 배울 것 등 모든 권리를 보장하는 이 권리는 자격이 필요 없고 누구나 가질 수 있다. 세계 시민도 아니고 우주 시민. 지금 세계는 너무나 여러 가지 차별이 많아서 그런 건지 이것도 이 아이디어가 따님들 놀이에서 생각을 하신 건가요? 어떤가요? 우리 아이들은 그냥 우주 경찰을 놀이를 했나 뭐 이런 거였는데 플러스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나와 있는 만 18세 이하면은 국적 뭐 장애인 차별 없이 해야 된다는 그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대한 공부를 계속 해나가면서 얻은 것 플러스 난센 여건 여러 가지 이제 자료 조사와 공부와 고민이 합쳐진 결과물이죠. 좋았어요.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한 것도. 시간이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 때가 다가와서 이 작품에 대해서 투명한 아이에 대해서 아주 충분히 말씀을 나누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작가님이 이건 보완해서 이야기하고 싶다. 이거에 대해서만큼은 얘기를 안 하면 서운할 것 같다. 이런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그래도 이런 관점에서 이건 좀 봐줬으면 좋겠다라든가 이게 너무 하고 싶은 얘기를 많이 넣어가지고 좀 과잉이에요. 약간 과잉인데 저는 이 책을 읽는 어린이들이 우리나라가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참 애쓰고 있구나, 좋은 나라다 이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작품을 우리 작은 도서관 한 분의 인권 관련 책으로 제가 추천했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허락되면 저는 이제 투명한 아이 이외에도 작가님의 다른 작품도 좀 소개할까 했는데 그 시간은 안 되고 작가님 앞으로 어떤 시간을 더 많이 좀 갖고 싶으신가요? 당장은 제가 어린이 청소년 책 작가연대 운영위원장 역할에 가장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에 좀 한눈 덜 파고 임기 내에는 가장 충실할 거고요. 그거 이후에는 그냥 동화 쓰는 할머니, 읽어주는 할머니로 오래오래 활동하고 싶어요. 오래오래 활동하려면 어린이 같은 마음, 호기심이 좀 많아야 되고요. 누구 새로운 사람 만났을 때 금방 친구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잃지 않으면서 오래오래 쓰는 그런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할머니 되려면 뭐 아직 한참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한참 동안 좋은 글 많이 쓰시고 많은 활동 하시길 바라면서 여기 댓글 참여 소개해드리고 오늘 방송 소감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궁금한 질문 해주셔도 좋다고 하셨는데 뭔지 모르지만 아까 너무 지나갔나 봐요. 책과 관련해서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 들어서 좋다가 넘어가겠습니다. 안미란 작가님 동화 속 이야기보다 공부하고 삶으로 살아내시는 작가의 모습이 진짜 멋지다고 책 찾아서 읽어보겠다고 하셨고요. 오미경 작가님 현장에서 함께하지 못해서 아쉽다는 말씀.
그리고 놀이 이야기 역시 아이들은 놀이 천재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구포역 구포국수 아까 구포라는 지명 관련해서 맞아요. 말씀해 주셨고요. 안미란 선생님 동화에서는 세상 모든 아이가 주인공으로 어깨 나란히 해서 좋다고. 네. 인물이 살아 있어요. 이 작품에는 뭐 할머니도 할머니대로 다 이게 무조건 선한 사람으로 그리지 않고 이런 거 특히 엄마랑 고모 참 마음에 들어요. 네. 쿠폰 자르는 보람이 귀여우면서도 짠해. 맞아요. 짠해요. 사실 나도 몰랐어요. 나는 시켜 먹어본 적이 없어. 나도 집에서 저는 배달 음식을.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음에 한번 시켜 먹을까요? 네, 여기 구루구루님 좋은 내용 잘 듣고 있다고. 안미란 작가님 화사하고 멋지다고. 네, 고맙습니다. 안미란 선생님 연극도 직접 하시는지요? 발성이 좋으셔서 노래도 대사도 완전 잘하실 것 같아요. 목소리 좋으세요. 직접 연극을 하시는 건 아니죠? 이게 대본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동네 책방에서 그냥 아마추어 연극을 했었고 대학교 때 아마추어 연극했고 언젠가는 해보고 싶어요. 그렇겠네요. 여기서 여기 오늘 요 말씀을 듣고 다음에 연극에는 출연하세요. 할머니로. 저 네. 출연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좋습니다. 네. 투명한 아이는 올해 충북 청소년 비경쟁 독서 토론 한마당 초등 부문 선정도서. 많은 아이들이 그러면 요걸 좀 하기 전에 요걸 보는 게 좋았을까요? 아니면은 하고 나서 보는 것도 뭐 어떻게 하건 간에 아이들도 이 프로를 오늘 하는 다독다독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이 책을 읽고 눈과 같은 시선을 가지면 좋겠다는 거, 명명의 문제를 극복하는 우주 시민증 아이디어 최고라는 거. 빙어가 그 의미. 이제 정말 우주 시민증이 필요한 시기야. 다문화 이 말도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이 다문화라는 말도 어떻게 하면 그냥 일상도 제 다문화야 뭐 이런 게 참 이게 구분 짓는 거에 대한 것이 다른 나라도 한번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네. 투명한 아이를 모태로 다양한 인권 체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를 했지만 하나를 좀 떼서 뭐 장애 인권 중심으로 한다든가, 그죠? 뭐 이주민 노동, 뭐 이렇게 좀 또 가정 내의 편견에 대한 거라든가 뭐 할 만한 건 많을 것 같아요. 동화 쓰는 할머니, 동화 읽어주는 할머니 멋지다고 하셨고요. 동화 쓰는 할머니 아직 멀었어요. 한참 하셔야 몇십 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빙어 공감된다는 말씀. 네, 어릴 때 체험이랍시고 동물학 때 네,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리를 제공해주는 좋은 책을 작품을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작가님. 네, 시간이 지금 4시 12분이 돼서 좀 아쉬움이 있지만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 소감 말씀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늘 카메라 앞에 서면 떨려요. 많이 떨리는데 그리고 이 채널 자체가 어린이 문학을 전문으로만 하신 건 아니고 우리 시인님께서 다양한 장르의 그 문학가들과 이렇게 대담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린이 책을 쓰는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동 문학에 대해서 관심을 또 기울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동 문학에 대한 편견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우리가 배웠던 동화, 동시 이 이미지가 너무 굳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동화에서 갖고 편견을 좀 형성해 주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착한 사람 예쁘게 나온다든가 뭐 여러 가지 또 아주 누구는 착한 사람 누구는 나쁜 사람으로 설정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구분들이 있는데 요즘 좋은 작품들에는
많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현실성이 돋보이는 그런 작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때는 막 집중적으로 동화만 막 구해서 보거든요. 우리 다독다독에서도 오늘만이 아니라 8월에도 이제 청소년 작품인데요. 청소년 소설을 쓰신 작가님도 초대해서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한 가지 광고 말씀 드리면 저도 여름방학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한 달에 2번 다독다독 하던 걸 8월에는 한 번을 건너뛰고 제가 긴 방학에 들어갑니다. 8월 21일에 청소년 소설 쓰시는 김태호 작가님 모시고 신의 알바라는 작품으로 말씀을 나눌 예정이니 여기 오늘 어린이 청소년 책 작가 연대에도 그분도 함께 하시죠? 김태호 네, 작가님도 네. 구성을 하신다면 전임 운영위원장님이십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여기 함께 하신 분들도 8월에도 그 책을 좀 미리들 읽고 말씀을 남겨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 사회적으로 우리 사회가 많이 좀 어떤 때는 좀 위태위태한 것 같고 답답하기도 하고 염려되는 지점이 많다가도 좋은 작품을 읽다 보면 세상에는 이런 눈을 가진 작가님들, 이런 마음을 가진 작가님들이 어떤 방향을 그래도 바라보고 때로는 역할을 하고 우리한테 이 길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안내해주는 그런 작가님들이 많다는 생각을 하고 오늘 새삼 그런 작가님들께 또 어린이들에게 특히 그런 안내를 해주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 책을 쓰는 작가님들께 고맙다는 생각을 다시 하는 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다 어느 집에나 지나간 시간 동안 뭘 했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꽃 한 송이 피는 것도 햇볕과 바람이 거들고 기도처럼 맺히는 아침 이슬 덕인지 몰라요. 그늘진 마음에 순한 볕을 들이고 조금씩 슬픔의 무게를 덜어낼 수 있는 곳. 여기는 마음자리 챙기는 종이약국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다독이는 책담 방송 김은숙 시인의 다독다독.